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예, 오늘은 남성 배뇨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 중 가장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배뇨장애인데요. 배뇨장애 자체가 환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요. 만성으로 이어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남성 배뇨장애입니다. 근데 이제 배뇨장애가 종류가 좀 여럿이 나뉘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나뉩니까? 일단 배뇨장애는 소변을 보는 부분이 불편하거나 네. 즉 양뇨, 간헐뇨, 후중감, 지연뇨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소변을 참는 부분이 어려운 빈뇨, 절박뇨, 야간뇨 같은 증상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뇨장애의 종류는 크게 하부 요로 감염인 요도염 및 전립선염, 방광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및 기타 방광의 기능 이상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도염이나 전립선염, 방광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모두 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그런 질환인데 사실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만큼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좀 내려주실까요? 예. 먼저 요도염은 알고 계시듯이 성관계에 의한 상행성 감염이 대부분이며 네. 크게 급성과 만성, 그리고 임균성, 그리고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아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저하된다거나 다른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 기존에 있던 균의 발현으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요도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염은 남자들만 걸리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남성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요도 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요도가 짧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광염 같은 증상 등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 남성의 경우 요도 쪽의 불편감을, 여성의 경우 요도 및 방광의 불편감을 모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별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립선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질환인 겁니까? 예, 그 전립선염은 배뇨장애 증상 및 하부 요통 및 회음부 불편감을 동반하는 경우로 증상의 발현에 따라서 급성, 만성, 그리고 세균 및 염증성 전립선 여부 등으로 분류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광염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성분들에게 흔한 병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광염은 남자들도 그러면 생길 수는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광염은 신장 쪽에서 내려오는 염증이 아닌 상행성, 즉 외부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감염이 많은데요. 네. 여성의 경우 요도가 짧고 직경이 곧고 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전립선액이 이러한 항염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항문에서 요도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는 여성보다 적지만 발생할 확률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남성, 여성 모두 걸릴 수는 있지만 여성분에게 구조적인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예, 더 예. 발생 빈도가 높군요. 예. 방광염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예. 방광염 같은 경우는 방광 자극 증상을 동반한 불편감이 있는 경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증상의 재발 여부에 따라 급성과 만성 방광염으로 구분하고요. 증상의 재발 여부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예.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급성 방광염이라 함은 어떠한 원인이든 세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단순 감염을 말합니다. 네. 만성 방광염의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는 방광염 혹은 효율적인 항생제를 사용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즉 만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이러한 습관적인 감염이 원인이 되는 원인을 알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전립선 크기 증가를 동반한 배뇨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흔히들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좀 알고 있는데 원인이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비대증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래요. 남성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즉 50대 이후에는 50% 이상의 전립선 크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의 크기는 거의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나 약물 등이 전립선을 크게 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크기 증가를 동반한 증상, 즉 소변이 나가는 곳을 막고 있다거나 심한 자극 증상으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일으킬 때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는 전립선 비대는 흔하게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기능 장애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남성 배뇨 장애 중에 지금 대표적인 질환이었습니다. 4가지. 요도염, 전립선염, 그리고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까지 정의 먼저 알아봤고요. 혹시 이거 외에 다르게 또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일단 방광의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배뇨에 관여하는 이러한 배뇨근 또는 방광의 경부, 그리고 외요도 괄약근의 기능 저하로 인한 방광의 기능 이상으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도 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의 기능 이상은 선천적인 건가요? 예, 이러한 방광 기능 이상은 배뇨장애에 즉 관여하는 여러 가지 신경의 손상, 즉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염증 등이 치료되지 못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방광 및 신장 등의 선천적인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배뇨 장애들이 또 있는데 그런 배뇨 장애는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배뇨 장애의 경우는 요도염 같은 경우는 성관계에 의한 염증으로도 발생하기도 하며 네. 어떤 원인이든지 이러한 전립선 및 요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질환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잘못된 배뇨 방법으로 이후에 배뇨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경과함에 따라 배뇨 장애 증상은 일반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와 연관이 또 있군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젊은 층에서도 좀 발생하는 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요도염 및 전립선염 등은 젊은 층에 호발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나이에 따른 전반적 배뇨 장애 증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성관계에 의한 염증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청결하지 못한 어떤 성생활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예, 물론 뭐 그러한 원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본인 및 파트너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 즉 본인은 특별한 불편감이 없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균주가 파트너에게는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염증의 경우에는 그 파트너 두 분이 같이 검사하시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뇨 장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이들 치료를 받으시나요? 그 하나의 병으로 좀 인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증상은 없어지시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배뇨 장애를 방치를 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증상이 있어도 그대로 볼 경우 간혹 이러한 하부 요로보다 상부, 즉 신장이나 방광 쪽의 기능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염증성 질환의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배뇨 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또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요로감염 같은? 예, 일단 이러한 신경이성 방광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 습관적인 요로 감염, 즉 신장이나 방광 쪽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치료를 미루는 경우에 이러한 방광 기능 회복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약물 처방을 하셔도 회복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배뇨 장애 하면 좀 전립선 쪽과 연관이
있게 생각을 또 하시니까. 예, 예. 근데 전립선의 경우는 성기능과 또 연관을 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염이 성기능과 명확하게 연관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 다만 이러한 전립선 비대 및 전립선이 발생하는 나이가 성기능이 저하되는 나이와 비슷하다는 점과 이러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성기능이 이전보다 저하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점, 또 전립선염의 경우 이러한 사정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성관계를 회피하게 됨으로써 성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뭐 하시지는 않았지만 예, 예.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뇨장애를 하나의 특별한 질환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병원을 그렇게 찾는 분들도 뭐 많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꼭 찾아보십사, 병원을 꼭 방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일단 그 평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 때 가급적 비뇨기과를 한 번 정도는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40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배뇨 기능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배뇨 증상 자가 진단표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네. 한번 본인이 그 검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불편감이 있으시고 증상이 있다 하시면 병원에 한 번 정도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뇨 증상 자가 진단표 네. 해보고 병원을 내원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병원 내원하면 배뇨 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일단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염증성의 경우 적합한 소변 검사, 필요시 원인균 확인 검사라고 하는 PCR 검사 등에 따른 항생제 처방 및 또 증상에 따른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방광 기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러한 배뇨장애 증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이 가능하군요. 예, 혹시 이제 약물 치료 말고 그 외에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예. 일단 전립선의 크기가 큰, 즉 전립선 비대가 아닌 전립선 비대증일 경우에는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립선의 크기가 직접적으로 질환의 무거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광 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켜 증상의 개선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경우 수술적 치료 등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전처럼 많은 이런 침습적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전립선을 수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모든 질병은 재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배뇨 장애는 재발이 좀 잦은 편입니까? 예, 일단 아무래도 원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시는 상태에서는 재발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배뇨장애에 사용되는 약물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드릴 질문이 이제 관리법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뇨장애 예방법 있으면 좀 팁을 주시죠. 예. 일단 뭐 염증에 대한 예방은 가급적 관계 시에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피임기구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까지 염증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에 효율적인 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전립선염의 경우 일반적인 요도염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의 경우 이러한 배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인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방광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 등을 통해서 방광의 기능 이상을 확인한 이후 방광의 압력을 낮추게 효율적으로 배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남성 배뇨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쯤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 들으셨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꾸준히 관리해서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